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일입니다. 9월도 어느덧 중순을 지나 말을 향해 가는데요. 더블리는 가을과 초겨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엔 무척 쌀쌀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날도 많아졌고요. 처음에 아일랜드에 왔을 때 비가 와도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는 게 참 신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우산을 안 쓰는지 깨닫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가 세차게 내릴 때는 우산을 써야 하지만 이마저도 바람이 불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비바람 부는 날에 우산을 썼다가 우산이 바람에 꺾여서 버리게 된 것도 몇 개는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도 웬만한 비는 그냥 맞게 되더라고요. 어학원을 다닐 때 금요일이 되면 선생님이 주말 계획을 물어보시곤 했었어요. 저희 반 누군가가 자기는 덧니어리를 가고 싶은데 날씨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걸 들은 아이리쉬 선생님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날씨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제가 왜 날씨 얘기를 자꾸 하냐고요? 아일랜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날씨 때문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제법 깊숙하게 영향을 주기 시작했죠. 겨울에는 봄, 여름보다 현저하게 일조량이 줄어드는데요. SAD를 치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일정 시간 이상의 햇빛을 쬐는 것인데 해가 잘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이마저도 참 어려웠죠. 아일랜드는 10월 말에 윈터타임이 시작되는데 이때부터 오후 4시만 돼도 어둑어둑해지고 5시에는 한밤중처럼 깜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해를 쬐지 않으면 물론 그날 해가 나야겠죠? 한밤중엔 출근했다가 한밤중에 퇴근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락다운이 되면서 제가 하도 겨울을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이런 게 있다면서 알려준 것이 있었어요. 보통 아침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일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도 너무 깜깜해서 책상에 앉자마자 이 램프를 켜고 일정 시간 동안 빛을 쬐었습니다. 처음엔 인위적인 빛이라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원할 때 빛을 바로 쬐 수 있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본적인 치료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남편도 저도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런 우울증을 겪은 것은 날씨가 큰 몫을 하긴 했지만 꼭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너무 가고 싶고 그리워질 때가 많은데요. 향수병이겠죠. 어떤 날은 음식이, 또 어떤 날은 제가 즐겨갔던 장소가, 또 어떤 날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자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죄책감도 늘 달고 살죠. 주말을 이용해 부담 없이 자신의 나라를 갔다 오는 유럽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그에 반해 여기에서 한국에 가는 것은 참 큰 결정이죠. 시간이 지나면 이곳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익숙해지지만 내가 태어나고 성장했던 곳, 익숙하고 편안했던 환경에서 멀리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처럼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대학원 1학기를 마치고 자퇴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던 곳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지 못했을 때 유창한 영어로 손님을 응대하는 동료들을 보며 작아지는 나를 느꼈을 때 회의 중 클라이언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얼버무렸을 때 매니저에게 보고하는 회의에서 너무 긴장해 내가 준비한 것의 반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었을 때 몇 년의 시간 동안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의 우울감과 무기력함이 낮은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내 언어만큼 편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면서 내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나의 모자람을 자책하며 실패감을 느끼며 상대방은 나를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라고 단정지으며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제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너짐들이 유독 겨울에 많이 있었는데요.
아일랜드가 여름에는 해가 참 길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밖에서 무언가를 하면서 분출할 시간과 기회가 많은데 겨울에는 제 스스로 정말 사람이 아니라 동면하는 곰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신체적인 활동도 그렇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정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몇 번의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과 몸은 참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워낙 좋아하지 않아서 한국에서도 헬스장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요. 여기에 와서 남편을 통해 몇 년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km도 제대로 못 뛰어서 중간중간 멈춰야 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단 뛰기 시작하면 힘드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달리고 땀을 쫙 빼고 나면 몸도 마음도 조금은 더 가벼워집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알면서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건너뛰고 정말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나가기도 하는 저지만 그래도 계속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의 몸과 마음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요. 해외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저 같은 경험을 하셨고 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 것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공감과 위로였어요. 런던에서 대학과 대학원까지 다니시면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유학 생활 중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가는지에 대해 적으신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려웠던 상황을 솔직하게 적어 내려가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어 올리셨던 이유는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고 있던 분도 아닌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시에 나도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정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과정을 지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저도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느리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이라도 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